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 좀 아는 누나 양희선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무실에 또 일하는 이렇게 학생이 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말할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자, 이제 연말이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는 또 촬영인데요. 자, 한 해가 이제 이렇게 다 돼가는데 어떻게 지금 내년에 네. 새해 계획이나 올해 한 해에 대해서 좀 느끼는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저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후회되는 것도 너무 많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1년을. 그래서 새해에는 이제 몇 가지 목표가 있긴 있어요. 뭐 노처녀가 네. 목표가 있다, 뭐 결혼한다, 뭐 이런 거요? 아, 그것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요. 네. 또 머슬하러 가는 거 아니죠? 나중에 막 근육녀가 돼가지고. 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다이어트고 두 번째도 연계된 건데 술을 좀 줄이자. 술을. 네, 술을 좀 줄이자. 세 번째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제 업무에 좀 더 성실하고 열심히 좀 해서 더 유명하고 좋은 사람이 되자. 네, 좀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계획을 아주 잘 세우셨네요. 네. 그럼 올해 한 해에 네. 뭐 좀 남는 후회는 뭐 있습니까? 후회 많죠. 후회는 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고객분들, 그다음에 제 업무를 그냥 돌이켜 봤을 때 좀 더 뭐 잘해드릴 걸, 뭐 아니면 좀 더 노력할 걸, 좀 더 세금 뭐 그냥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더 세금을 줄여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네, 뭐 그런 후회들도 있고요. 네. 지금 막 그 사무실로 전화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지방 여수로 여행을 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날 또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네. 그 며칠을 좀 쉬시는 모양이네? 네, 주말 꼈잖아요. 월요일까지 해서? 네, 그래서 주말이랑 이브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날까지. 여수는 뭐 친구들하고 가셨겠네? 네, 그래서 가서 게장이랑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요즘 여수로 많이 가는데 어떤 것들 때문에 여수로 갑니까? 여수 밤바다 때문에 갑니까? 사실 그걸 많이 기대하고 갔는데, 밤바다는 진짜 이뻤어요. 진짜 이쁘고, 이렇게 야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좋고, 다 좋았었는데, 일단 먹는 게, 네, 또 맛있는 게 많다고 해서, 가서, 게장도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두 번 먹고, 뭐 회도 먹고, 네, 여러 가지를 또 많이 먹고 왔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농림부나 이런 데 출장을 가면 그 동네로 가라 그러면 억수로 기분이 좋아요. 맛이 있으니까. 네. 술이 술술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무안 가서 하니까 짱뚱어탕이라고 있더라고. 짱뚱어탕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짱뚱어 있잖아요. 네. 막 뻘가지를 기어다니는. 네네. 그 애를 가지고 이제 탕을 끓여서 그래서 애가 이뻐가지고 탕이 된 애를 못 먹겠더라고 잘. 네. 그래서 잘 드시더라고. 그 다음에 서울에 없을 때 그게 갈락탕이라고 영암에 가니까 갈비탕에다가 낙지를 넣어서 네, 그래서 갈락탕인데 요즘은 흔히 있어요. 네. 그런데 한 25년, 20년 전에는 갈락탕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그거 참 맛있게 먹는 기억도 있고. 저도 게장어 샤브샤브를 사실 먹고 싶었어요. 여수 가서. 그거는 게장어가 네. 하모라고 하지. 네, 맞아요. 하모 샤브샤브. 근데 네. 그게 거의 여름이 이제 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쉽지만 안 먹고 다른 걸로 먹고. 그럼 여름에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장어 종류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바다장어라고 하는 안 하고 그 부산의 국제시장 같은 데 가면 고춧가리에 잘라가지고 네. 이러면 몸이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그게 안 하고 그건 이제 통째로 그냥 이렇게 껍질 벗겨서 구워 먹기도 하죠. 네. 그다음 우리가 흔히 장어구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새끼를 저기 필리핀에 가서 나오면 그 새끼가 그래서 장어가 어디에서 알을 까는지가 비밀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찾아냈어요. 필리핀 옆에 있는 해구에서 알을 놓는데 그게 새끼가 기어 올라와가
자기 엄마가 살던 이렇게 강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 장어를 새끼를 아주 가는 그물로 잡아. 그러면 그게 비싸요. 몇천 원씩 해. 왜? 그걸 이제 양식 장어를 키우기 위해서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장어는 주로 민물에서 살다가 이렇게 새끼 놓을 때만 이제 바다로 가요. 그런 장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어가 이 갯장어라고 부르는, 그거는 조동이가 쪼삐대가 이빨이 나가. 싸납게 생겼어요. 그 물리면 큰일 나. 그런데 그거는 샤브샤브로 여름에. 네. 이제 칠성장어라는 게 있고, 제주도 천지연에 가면 그 안에 그 연못 같은 네. 거기에만 사는 폭포 밑에 이만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장어가 있어요.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을 건데 그거 잡아먹으면 천년기념물이라서 잡혀가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 옆에 호텔에 갔다가 네. 밤에 내려가서 한 마리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참았습니다. 그 장어 종류가 네. 그렇게 다양하게 또 오늘 장어 열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회로 먹는 그 장어회 네. 그건 안 하고 바다장어 그건 바다에만 살아요. 자, 그렇게 장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너무 먹을 줄 알았지 몰랐네요. 그럼 이번에 가서 어디 좀 쓸데없이 비싼 게 네. 이 게 게장? 예, 게장이 좀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생각보다는 안 비쌌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인당 한 3, 4만 원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게장 정식 이렇게 해서 뭐 2만 원대에서 2만 원대 사이, 그러니까 3만 원이 안 되는 다 가격에 1인당 먹고 왔거든요. 그럼 스키다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많이는 없었고, 딱 그냥 제가 두 군데를 갔는데, 그 게장이랑, 그 다음에 약간 같이 먹을 수 있는 탕. 한 군데는 굴이 들어간 탕이었고요. 한 군데는 생선이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무랑 이렇게 같이 좀 맵게 해가지고, 좀 매콤하게 한 탕이랑, 그냥 뭐 반찬 그냥 몇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게장? 예, 게장, 게 작은 거, 꽃게인가 돌게인가? 그 작은 걸로 또 이제 반찬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게장하면 옛날에 서울에는 그 신사동에 그 게장 골목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전 몰랐어요. 아직 연대 차이가 좀 네. 나요. 게장골, 신사동의 게장골. 프로 게장이 집이라고. 네. 그 왜 프로냐 했더만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이 먹으러 왔다 그러는데 줄을 서서 먹는 게장집이 있었는데 맛은 있는데 좀 많이 비쌌죠. 그래서 게장이 서민 음식에서 언젠가는 강남에 가야 먹는 비싸요. 그러니까 서민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게가 또 알이 있는 네. 암캐하고 그 숙캐하고의 또 가격 차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그 이번에 여수에서는 알이 있던가요? 다 있었어요. 그 알이, 네. 그러니까 알이 있는 게 맛있죠. 네, 맛있더라고요. 아유, 벌써 그냥 김밥 먹고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진다. 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디 숙소는 그럼 어디에서 하고 왔어요? 그 여수 엑스포? 그 근처에 호텔로 잡아서 그냥.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참 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좀 뭔가 이렇게 가격 비교도 하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좀 그냥 급하게 그냥 숙소 그냥 이렇게 저희는 이제 다 어플로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숙박이랑 이런 것들 그 이제 지역이라든지 뭐 약간 좀 그런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그 숙소 추천이 쫙 나와요.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네. 무슨 뭐 비행기를 타도 네. 그 다음에 뭐 저기 숙소를 잡아도 식당을 잡아도 뭐 거의 다 어플로 많이 하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냥 알아보면 잘 모르거든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플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뭐 최저가부터 시작해서 검색을 또 조절해서 최저가로 검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좀 좋은 그냥 방이 좋은 그런 걸로 검색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되게 다양하게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항공권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어플이 좀 만족스러워요. 근데 우리 같은 나이에는 뭔가 좀 기분 나쁜 집단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 네. 그 돈을 줘도 호텔에 줘서 호텔도 네. 직접 받고 뭔가 이래야 직접 하는 호텔 측도 네네. 손님한테 돈 받았다라는 맛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어플을 결제를 하잖아. 네. 그러면 그 호텔 측은 어플한테 떼고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무슨 어플로 하면 왠지 이렇게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호텔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 것 같고. 근데 이제 호텔 측을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숙박시설이 많아요. 뭐 유명한 뭐 조선호텔 이런 데야 뭐 예약을 해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난리지만 신규 호텔이라든지 아직 소문이 나지 않는 그런 호텔들은 사실 홍보할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그런 어플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검색해서 저처럼 잘 모르거나 하는 사람들 진짜 몰라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얼마를 떼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사람 세무조사, 의뢰하러 오면 좀 잘 좀 봐가지고 몇 프로 좀 떼라. 네. 네, 그게 뭐 아마 수수료, 뭐 회사나 이런 거랑 다 다를 거라서, 네. 그리고 올라와서는 뭐 공연을 봤다고요? 아,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이 공연을 크리스마스 때 하셔가지고. 아, 누구? K-윌이라고. 그러니까 네. 노래는 잘하는데 얼굴은 좀 못났잖아. 아니에요. 네. 잘생김을 노래하시는 분이라서. 네, 잘생기신 분이에요. 아, 내가 좀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혼자 제가 티켓팅을 하고 네,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가려면 뭔가 네. 좀 쓸쓸하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아, 제가 혼자 하는 밥도 잘 먹고 뭐 혼술도 한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혀 저는 사실 공연만 보러 간 거라서 그리고 콘서트 혼자 간 게 이번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네. 사실은 이 콘서트나 영화나 이런 게 혼자 보면 집중이 더 잘 되지. 더 잘 되죠. 그렇지. 혼자 집중해. 네. 그참 요즘 젊은 사람이 이 세태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기사인가 보니까 1억대 연봉 이상 받는 사람이 70만 명? 네, 72만 명, 뭐 70에서 72만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되게 많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제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저희 전문가들도 다 근로자인 사람과 개업을 해서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사업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억대 연봉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이제 전문가 그 억대 연봉이 사실 모두의 다 지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사가 이제 나왔을 때 그냥 일반 열심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냐, 도대체 억대 연봉 내 주변에 누가 받냐. 네,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좀 더 많았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득 지표를 보더라도 네. 상층은 점점 이렇게 소득을 네. 더 많이 벌고 근데 아주 작죠. 그런데 이제 이 중하층들은 점점 이렇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제 저런 걸 보면 그렇게 그 말이 좀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보면 이 불경기에 명품 샵들이 한 20% 정도 이 매출이 늘었다고, 백화점 명품 샵이나 이런 데가. 그런 걸 보면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진짜 동네 가게들이나 이 식당들은 문을 닫는데 근데 명품 샵은 매출이 한 20% 늘었다. 백화점도 한 3%밖에 안 늘었다. 백화점이 3% 매출 넘으면 이거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 샵만 잘 되고 있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대표님들을 많이 이제 만나기도 하고, 뭐 저희 사무실 오셔서 미팅도 했었는데요. 제조업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많이 매출이 떨어졌어요, 다.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어요. 이유는 물론 경기가 당연히 안 좋아서인데요.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원래 잘 매출을 하시던 분들도 그 매출 처가, 그러니까 내 제품을 사는 그쪽 상대방 거래처가 하청업체거나 중소 영세하다 보니까 그 거래처들이 문을 닫아요. 폐업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나의 매출처가 예를 들어 1000개였으면 이 1000개 중에 300개가 예를 들어 사라졌다. 그럼 당연히 저의 매출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약간 제조업 시장이나 음식점들은 또 고객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입 식품, 왜 백화점 가면 왜 유기농 뭐 명품관에서 이제 식품도 내 수입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입 제품 중에서도 좀 특이한 거, 비싼 거, 약간 그런 거를 유통하시는 대표님을 제가 만났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의뢰, 또 저는 인사도 있고 걱정도 돼서 대표님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혹시 매출을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래부터 타겟층이 소수의 고가를 선호하는 그런
쪽이라서 사실 매출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백화점에 네. 비싼 몇 배가 비싸잖아요, 그죠? 같은 과일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걸 누가 먹겠나 싶은데 네. 그런 분들이 매출이 안 줄어들었다. 네. 나는 그런 거를 보면 저거 저래 놨다가 사가는 사람이 없어가 몇 달 뒤에는 그냥 썩어서 버리지 싶은데 그게 그러지 않은가 보네요. 네, 일단 그러니까 그런 유통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수요가 있는 만큼만 일단 수입을 하시고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고정 거래처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 고정 거래처들은 어차피 그 주 고객층이 그런 거를 잘 구입하시는 사실 이제, 예, 좀 이제 고소득층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품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잘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골프 업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어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접대도 별로 안 하고. 근데 네. 안 그렇대요. 네, 저도 안 그렇고요. 지방에 있는 골프장들만 네. 지금 죽을 지경이고 네. 근데 네. 서울 근교의 골프장은 여전히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스크린 골프장만 좀 이제 그래도 스크린 골프는 그래도 저희도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스프링 골프장에 또 좀 가봤어요? 아니요, 저는 골프 전혀 못 치고요. 저희 거래처.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그런데 매출이 네. 어떻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좀 그래도 영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는 골프 그래도 대체제니까. 네, 그래도 저희의 다 이제 주변에서도 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영향이 있는데 뭐 그냥 진짜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데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스크린 골프장들이 막 술도 팔고 네. 막 또 이상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는 그 제가 고객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예. 네, 거기는 아마 그런 거는 팔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스크린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요새 하도 어렵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뭔가 다른 거를 추가해서 사업을 하신다든지 네, 폐업을 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의뢰가 좀 많이 들어와요. 우리 여기 홍대 앞에도 이 상권에 네.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요. 20% 정도가 빈 가게라고요. 20%가 매출이 한 3, 40% 줄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그래도 상권하면요, 홍대 상권이 네. 그래서 유망한 상권 중에 하나인데 제일 유망하죠.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 참 진짜 이 겨울을 지내는데 그래도 몇 분들만큼은 따뜻하게. 네. 근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폭등했잖아요. 네. 그다음 부동산 폭등하기 직전에는 암호화폐가 폭등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또 엄청난 사람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벌어들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소비로 많이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이나 뭐다해서 예. 정말 그 제 주변에서 저한테 항상 그때 너 했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 되게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암호화폐 그건 사기다, 폰지 사기다 이래 발언했다가 또 그걸 누가 떠가가지고 밑에 이 자막까지 넣어가지고 완전히 저놈 돌았다 뭐 어쩐다부터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그때 뭐 나한테 엄청나게 긴 걸로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 기술이고 앞으로 인터넷을 대신하는 원장이 될 거고 무슨 거래와 모든 부분도 이걸로 대체가 될 건데 기술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당신이 감히 암호화폐를 비판하느냐. 그래 말했던 사람이 지금 뉴스 브리핑에 좀 출연해가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을 지금도 확신하는지 내가 좀 묻고 싶어요. 세상의 진리라는 거는 심오하게 거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지 않더라도 한 30초 안에 확실하게 이거 왜 돈이 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사기인데. 그렇죠. 뭐 저희 젊은 사람들도 이걸로 진짜 크게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뭐 어디 뭐 친구의 친구가 아니라 저는 진짜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었고 제 주변에 뭐 물론 한 달이 건너서지만 정말로 그걸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봤었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거를 해서 정말 뭐 월세 서울에서 그냥 혼자 사는 그 오피스텔의 월세 정도를 매달 벌었던 애들도 있고 네, 뭐 정말 차값을 벌었던 애들도 있고 그때 한창 딱 그 법 규제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그냥 확 투자했던 애들이 정말 많이 돈을 벌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제 친구들이 가입해라.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넣어봐라 했었는데 저도 사실 겁이 많아가지고 내가 겁이 많아서 그때 근데 많이 벌었던 사람들 요 근래에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있죠. 근데 걔네들은 그게 그러니까 차이인 게
이걸로 뭐 암호화폐 망했다, 뭐 사기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지식 없이 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넣었다가 자기가 크게 손해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뭔가 이론적으로 아니면 뭐 해석을 해서 뭐 이거는 사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투자를 했다가 그냥 이게 대인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대일 걸 감안해서 미리 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네. 하나 내가 좀 궁금한 게 저렇게 주식 거래 시장처럼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주식은 법이라도 꽉 짜여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거래에 있어서 이 편법을 쓰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잡잖아요. 네. 정보를 뺐다라든지 네, 네. 무슨 짜고 주가 조작을 네. 했다든지 그러면 곧바로 잡아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법도 없이 저 암호화폐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그다음에 온갖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네. 이더리움부터 막 수십 개를 어떻게 겁도 없이 사고 파는 것을 허용이 되었는가. 그다음에 그로스라는 것도 그것도 임의 기간 아니에요. 휴대폰 파는 것처럼 통신 판매점으로 허가받고 했다고. 그걸 어떻게 놔뒀는지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규제를 하려면 나라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한 어떤 장을 규제를 하든 뭘 하려면 항상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암호화폐도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확 벌었다가 뭐 정말 몇 억씩 손해 보시는 분도 발생을 했었고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죽은 사람들, 자살한 젊은이들 네.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야 이제 이렇게 세금을 매기겠다느니 뭐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게 이제 후속 조치로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가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던 문재인이 출범하던 시기에 암호화폐 가격이 400만 원대에 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 만에 2,4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쫙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300만 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 출범과 동시에 그렇게 올라가면 정부가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규제 대책을 마련해서 가야 될 건데 그게 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니 뭐니 해서 하면서 실제로 가격이 올라갔다가 꺼지기 직전에야 네. 정부가 이제 손을 대가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때 가상 계좌로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가입을 못 하잖아요. 실명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다 가상. 그래서 이걸 돈을 사고 받는 것도 정부가 규제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제 알겠죠, 당연히. 솔직히 모르죠. 정부도 비트코인을 했었을 수 있잖아요. 정부 기관들이 네. 비트코인 관련되는 거래소나 업체에 투자를 많이 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규제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쉽게 규제가 처음부터 안 나왔다라는 건 아무래도 뭐 예견이 되어 있었던. 그거 세금 거니까. 받아요. 그거 해가 돈 버는 놈들. 그때 하나도 안 물었죠, 당연히. 예, 아니 유튜브 가지고는 그렇게들 틀고 난리를 치면서 암호화폐에서 아마 벌어가지고 이래 챙긴 게 네. 몇천억은 누군가는 챙겼을 건데 그때는 세금 하나도 안 냈었어요. 그 세금 하나도 안 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질서했고 그때 엄청나게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를 네. 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간이 하는 거죠, 내가 말해.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정부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정권 지인과 동시에 확 뛰었다가 이제 자기들이 빠질 때 돼서야 단속한다면서 거품 꺼뜨리고 자기들은 다 먹고 튀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김태호 보도에 그 폭로에 보면 노무현 정권 사람들 뭐 암호화폐 하는지 뭐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조사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야, 그들은 세금 하나도 안 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주 이빨이 갈리네.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에서도 네. 내가 저 암호화폐 세금 왜 안 매기냐고 네.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규제는 아마 분명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 그 이제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바다 이야기 하다가 실컷 뽑아먹고 노무현 정권 때 빠지고 이제는 뭐 다 끝날 때쯤이야 바다 이야기 단속한다고 그래가 동네 건달이나 잡아들이고 행가하고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참 이 국민들이 암호화폐에서 버는 놈들이 1, 2푼 버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가 한 7개월 만에 2,300~400만 원까지 갔는데 4배 이상은 튀었어요. 5배쯤 튀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세금을 안 냈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그때 엄청 그럼 이런 사람은 누구였어? 누군가는 따면 제로섬 게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진짜 정말 저도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계좌 이런 거 돈을 애들이 이제 저희 다 이제 핸드폰으로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그 금액이 이렇게 보이니까. 네. 지금 와가지고 암호화폐로 커피도 하나 못 사 먹잖아. 그게 무슨 교환 가치가 있어. 그 다음에 금처럼 보는 적 가치가 있어. 그렇다고 국가가 개런티를 해줘. 그러면 그걸 화폐라는 이름을 못 붙이도록 정부가 단속을 하고 이것은 도박장이다. 사설 도박장이다라고 규정해야지. 그렇게 마치 말이야. 단속한다고 쇼한 것도 단속으로 보인 게 아니라 마치 이걸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쇼를 했다고. 그러면서 서서히 꺼트려 가지고 이제는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이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사람만 남아갖고 저끼리 돌리고 앉았어요. 그죠? 가끔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화닥질이 확 나고 있습니다. 요새 또 유튜버 구글 세무조사가. 아니 그 뭐 많이 해봐라. 근데 그 뭐 저기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야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네. 자 그런 부분을 집중하는 만큼 암호화폐도 같이 해라는 거야. 예? 근데 그런 거는 자 빼먹고 도망가고 할 때까지 법도 제도도 안 만들고 오히려 언론들이 그렇게 모든 언론들이 바람 다 잡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그건 세금 하나 안 묻고 범죄가 완전히 끝나버렸고 어떤 사람 쪽에는 가서 이제 다 세금 받아내겠다고. 다 이게 후속 항상 이제 다 쓸 사람, 그러니까 항상 얼리어답터가 항상 먼저 알아서 암호화폐도 먼저 투자하고 먼저 발표한 사람들이 아무 규제도 없이 또 돈만 벌어가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래소라는 이름을 정권 거래소는 국가에서 인정한 거래소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를 사는 대부분의 그 청년들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데가 그게 마치 통신 판매점처럼 핸드폰 파는 그런 업종하고 똑같은 걸로 그걸 운영을 하고 거기에다 돈을 맡기고 사고 팔고 했던데 그놈이 과연 공정하게 게임을 했겠느냐 이 거래소에서. 그래서 심지어 몇 개만 뒤졌는데도 그 돈 갖고 딴 데 쓰고 돈 빼돌리고 하는 일들이 조작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참 기가 찬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는 암호화폐 때문에 지금 골머리 앓는 사람은 없어요? 제 주변에는 그냥 다 그렇게 막 정말 전 재산을 투자하진 않았어. 여자들은 좀 신중하구나. 네. 여성들은 네, 그러면 큰일 나죠. 뭐 거의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벌은 만큼 다시 그냥 없어진 거품처럼 사라진. 네. 근데 벌 때는 그거는 꽁돈이라 가지고 네. 먹고 치웠을 건데 쓰고 네. 치웠을 건데 이제는 사라지고 나니까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결국 거죠. 자기 돈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소심한 사람들은 찾고 덜덜 떨면서 찾겠죠. 근데 이제 좀 과감한 애들은 200이 2천이 됐네? 그럼 내가 원금을 400 투자하면은 뭐 4천이 되겠지? 뭐 1000 투자하면은 뭐 1억이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네,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한 18년 전인가 라스베가스를 한번 갔어요. 그 정치 뭐 일거리가 있어서 정치 때문에 갔는데 네. 거기 뭐 LA 가니까 깝깝해서 도망갔어. 라스베가스로. 가가 앉아갖고 슬러트 머신을 좀 했어. 그런데 한 2시간 지나니까 한 300불 가지고 했는데 한 10배쯤 땄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 오늘 밤새도록 하면 한 3만 불 따가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이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칵테일을 막 주는 거야. 예? 그러다만 또 좀 집중해서 하려니까 또 경비요원이 와가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든. 그래도 또 저 자식이 뭐 정치 근처에 있는 놈이 여기 와서 있냐 이럴까봐. 그러니까 좀 안경 좀 벗으래. 그러니까 한 놈은 술을 먹이고 하나는 또 성가시게 하는 거야. 뭐 이거 저기 신분증이 뭐 있냐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력이 살살살살 헷갈려지더라고. 그러다가 새벽이 되니까 조금 졸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네, 그래서 카지노의 법칙이 시계가 없다. 왜? 시간 구애받지 말고 다 이럴 때까지 하라. 그리고 밖이 밝은지 창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온도는 적당히 졸릴 만큼 저렇게 높다. 그 다음에 가끔씩은 이쁜 여자들이 와서 술을 공짜로 막 준다. 갑자기. 그리고 좀 따면 또 떡대들이 와서 자꾸 뭐 검사하고. 좀 검사하고 좀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옛날에 다 마피아들이 관리하던 업소잖아요.
과학적으로 항상 게임을 하는 사람이 불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따도 누군 기계하고 하는 것도 그런데 하면 무슨 뭐 다른 바카라니 이런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헷갈리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도박장에 가서 딴다라는 거는 불가능한데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참 꿈을 국가가 나쁜 거예요. 국가가. 자, 저기 요즘 점심을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네. 점심 때도 혼자 먹으러 갑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점심은 이제 동료들이랑, 네, 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러 가죠. 네. 아, 동료들이랑 네. 직원들이랑. 그런데 요즘 점심 때 보면 좀 희한한 문화를 하나 했어요. 네. 한 6명이 갔는데 각자 자기 카드를 내. 네. 삼성전, 강남 삼성. 밥은 같이 먹더만. 네. 그러고는 또 안 그러면 누가 한 명이 끄고 네. 또 다 무슨 페이로 넣어주고 막 이런다며요. 네. 나누기 이렇게 n분의 1 페이 하는 것. 우리 시대에는 그건 생각할 수 없어서 나중에 하고 후회하더라도 그냥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오늘은 내고, 내가 끈다고 네. 그냥 하고 가지. 나중에는 또 그래놓고 또 후회도 좀 하고 하지.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같이 뭐 주말에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랬으면은 뭐 누가 내고 그럴 텐데 직장이면은 맨날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냥 각자 먹은 거 각자 결제하는 게 아무래도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직장인으로서는 점심 가격이 얼마가 적절한가요? 사실 이게 제가 영등포 쪽에서도 이제 있어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강남 삼성 쪽에도 있어봤는데, 아무래도 주변의 점심 가격대가 강남 삼성을 보면 7, 8천 원은 요새, 그러니까 뭐 어딜 가든 7천 원, 8천 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네. 7, 8천 원. 네, 그런데 뭐 조금 더 뭔가 와, 오늘은 지루하니까 좀 뭔가 맛있는 거 먹자라고 해서 뭔가 돈가스를 먹는다든지 뭔가 다른 거를 먹게 되면 뭐 9,000원, 10,000원. 네, 뭐 이렇게 또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점심으로 사실 10,000원 정도의 물론 먹을 수 있지만 맨날 먹기에는 사실 부담스럽기는 하죠. 본인 월급에서.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조사에 보면 한국인의 점심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이래 보니까 한 6,500원 뭐 이런데 실제로는 요즘 6,500원을 갖고 먹을 수 있는 점심이 주변 거의 많이 없잖아요. 네, 많이 없어요. 네. 그 정도면 그 점심 뷔페라고 지금 저희 또 주변에 없어졌는데 제가 좀 참 좋아했는데 치킨집에서 낮에 저녁에는 이제 치킨하고 맥주를 팔고 낮에는 어차피 놀아야 되니까. 네, 낮에 뷔페처럼 이렇게 다 갖다 놔요, 음식을. 그러면 골라서 한 접시에다가 이제 자기가 먹을 만큼 골라 담아서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직장인들의 매일 메뉴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6,000원에서 6,500원 사이로 해가지고 팔아요. 네. 그러면 메뉴 고민도 할 필요 없고,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떠다가 먹을 수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 또 이렇다더라고. 주인이 한 사람이 점심 때도 장사를 좀 하자, 점심 장사하려는 것도 있지만은 아예 점심에 그 공간을 네. 그냥 이렇게 다시 또 새를 자기가 네. 줘가지고 네. 그렇게 하기도 한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도 하는 데도 있어서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데가 홍대였는데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술집이랑 카페랑 같이 한 공간에서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요. 밤에는 술집을 운영하는데 두 사장님 다 달라요. 카페 사장님, 그 다음에 술집 사장님 다 다른데 한 공간을 이제 쉐어를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더 매출에 오히려 증대도 되고 그 월세 부담도 적게 되고 굉장하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당산동에 있을 때 점심이 좀 고민이었어요. 가격도 좀 세고 다양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네. 홍대 여기 앞으로 오니까 거기보다는 가격대가 이 학교 앞이라서 굉장히 좀 낮아져서 그런가. 학교 앞이면 쌀 네. 수밖에 없어요. 조금 네, 싸고 네. 또 싸면서도 다양하고 네. 또 맛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라서 아무래도 뭐 건대, 홍대, 뭐 숙대 다 마찬가지 서울대 좀 저렴하면서 가격도 맛도 있고 이런 데들이 많은데 사실 강남, 삼성 이런 데들은 직장인이 많다 보니까 좀 제가 어떨 때 보면 좀 과하게 좀 거품이 좀 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직장인들이라서 사실 뭐 부담은 되지만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설렁탕 한 개가 10,000원 가고 하는 걸 보았을 때는 10,000원 네. 더 하는 데도 있죠. 네, 10,000원, 기본 10,000원인 것 같아요. 갈비탕은 설렁탕은. 13,000원씩 이렇게 네,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건 좀 과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쵸. 그냥 데일리 점심은 조금 부담스럽죠. 뭔가 저녁에 그냥 왜 오랜만에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데일리 가격이, 점심 가격이 10,000원이다. 뭐 9,000원이다. 8,000원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새 이 물가가 굉장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그쵸. 물가는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새해 맞이해서 좀 네. 잡담 비슷하게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네. K-월 거기 갔다 했는데 네. 그 사람은 어디가 매력이 있어요? 그 가수는. K-윌이요? 네. 노래를 일단 너무 잘하고요. 노래를요. 네. 근데 히트곡이 딱 이렇게 오는 게 없어. 어머, 되게 많아요. 아, 그 세대가 달라서 그러나? 드라마 OST도 많이 불렀고요. 네. 그럼 가장 보편적인 히트곡이 뭔가요? 태양의 후예 노래, 말해 뭐해. 네.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나왔던 말해 뭐해. 그죠, 잘 모르겠네. 글쎄, TV에 네. 뭐 예능이나 뭐 이런 데 가끔 나오는 거는 봐서 얼굴은 네. 잘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는 내가 아는데 네. 그 사람이 가수 노래도 또 잘한다고 하던데 네. 그 사람의 노래를 하나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팬이 있고 그러니까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네. 이렇게 좀 다양하고 또 문화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그 토요일 날 이제 이틀만 지나면 새해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 참 차분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새해도 이렇게 좋은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